안녕하세요, 면접준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성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은 엄청 급한데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건 별로 없거든요. 100점짜리 자소서 만들지 말고요, 한 70점짜리 자소서 만들어서요, 지금 빨리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일단 빠르게 가이드 보고 작성하셔서 빨리빨리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금융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소서와 면접의 결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좀 이분법처럼 나눠놔서 오늘은 그냥 뭐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금융권과 관련된 것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삼성 자소서 문항은 우리가 사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들 알고 있는데 그냥 여지껏 안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항의 분석,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나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권이다 그러면 나 삼성생명 가야 돼? 화재 가야 돼.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또 며칠 까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처음 생각한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바꿔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한 대로 좀 해보시고, 자, 뭐 삼성전자 DX, DS 분이다, 아니면 삼성 난 물산으로 지원할 거야, 아니면 난 뭐 생명으로 할 거야, 증권으로 할 거야. 여러분이 어느 곳을 지원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자소서에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직무가 아니라고요. 물론 직무에 대한 것들 여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산업에 관심이 있어 보여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표현하려고 하더라도요, 산업에 관심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면접 가서 왜 그런지 느낀 생존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직무에 대한 수준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경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지원자 입장에서 비슷비슷해. 내가 엄청 인턴을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직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경험 포장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냐면, 인턴을 했거나 어떤 대외 활동을 했어도 그것들이 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직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영상에 경험 정리 클래스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례들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왜? 직무 관련 경험이 있어도 지금 못 푸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산업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는 게 뭐다? 경험 포장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지원하건 물산을 지원하건 생명을 지원하건 증권을 지원하건 일단 산업적인 관심이 1번에 드러나야 된다. 1번 여러분 뭡니까? 지원 동기와 포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나는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직접적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너무 여러분 딥하게 내 꿈이 너무 작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 정보를 찾아보시고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 포부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경험이 없어도 경험 포장으로서 내가 이 산업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작성을 해서 합격하는 생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더 활용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에 A라는 이슈가 있어. 여러분들 이런 거 쓸 때 이슈는 한 줄 정도는 넣잖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슈를 듣는데 내가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관점,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야. 똑같습니다. A라는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거. 그거는 이제 내가 찾는 거죠. 그쵸? 삼성 내가 증권이야. 그럼 나는 금융산업에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런데 특히 이러한 이슈들이 있네? 이러한 이슈들이 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거와 관련된 나의 경험, 그리고 입사 포부 한 줄. 이런 식의 구성을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 동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의 결이 다 다르니까. 자소서와 면접에서 항상 Y나를 강조하잖아요. 왠지가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사람이 왜 이 얘기, 왜 삼성전자에 지원했는지, 왜 어떠한 관심이 생겼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면접에서.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해. 그러면 뭐 디지털 전환은 기업 경쟁력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식으로 나만의 Y를 좀 도입부에 꺼내줌으로써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러한 피싱 법칙으로 나중에 면접 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슈정 포부를 작성해 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사실 일반 문항은 어느 기업이든지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포부에서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론을 몰라서 지금 이게 못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좋을까? 아무래도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에 있어서 Y를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DX 부분에 지원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전환은 기업 경쟁력에 내가 봤을 때 핵심적인 요소를 잘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뭐 AI, 클라우드, 뭐 5G 기반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및 서비스 혁신을 나는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부분에 나만의 Y를 넣으면서 그 삼성전자에 지금 하고 있는 이슈들을 짧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특히 DX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러한 혁신하는 삼성전자에서 고객 중심의 DX 혁신을 어떻게 내가 주도하고 싶다.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둘째, 뭐 B2B DX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스마트 솔루션을 기획해서 이러한 DX 생태계를 어떻게 넓히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지금 생각난 대로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이거는 뭐 전자고 물살이고 생명이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패션으로 지원한다. 지금 뭐 리테일 영업이 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패션에 대해서 한번 재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패션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포부,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생존 필살기는 Y나 결국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방식으로 자소서를 구성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패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 근데 나만의 Y가 나오려면 결국 내 스토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면접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입부에 뭐 패션 시장은 더 이상 내가 생각했을 때 제품이 아니라 경험과 가치 중심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마디를 딱 넣는 거죠. Y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한마디에 이 친구가 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네? 자기만의 패션 철학이 있네? 이런 거를 나중에 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이 뭐 소비자는 현재 브랜드의 정체성과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더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줘도 관심이 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이슈라든가 내가 패션에서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조금 찾으셔서 녹여본다면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부적인 사례들은 제가 지금 생존 자소서 클래스 과정에 이런 것도 녹여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이에요. 여기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그냥 아직도 그냥 나의 성장 과정 1대1을 쓰는 많이 없겠죠? 근데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1대1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결국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문항이고 어떤 계열사는지 네 문항인데, 여기 보면은 결국 직무와 뭔가 연결이 되게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억지스럽게 끌고 가는 것도 나중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구성을 하시되 그 스토리의 기준점은 뭐다? 여러분들만의 Y나 지금 인생에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Y가 없는 상태로 그냥 경험을 또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가 없어. 내가 이 경험을 쓰는데 왜가 없는 상태로 이게 글을 쓰는데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 글이 읽히겠나요? 안 읽혀요. 그래서 Y나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단순 경험을요 절대 나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험을 쓰는 건 맞는데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볼 수 있고요. 직업관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면도 볼 수 있어요. 왜? 성장 과정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A라는 큰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진정성 있게 써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좋은 소재를 찾는 거를 좀 집착하지 말고요. 정말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진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뭐였지?
그러니까 소재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합격하고 뭐 GSAT은 합격할 수 있지만 면접에서 소재에 집착하면요 안 돼요. 왜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유가 없어. 면접장에서.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 중에 왜 이 사건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꼭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사건이 보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겠죠. 왜?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 2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인물일 수도 있고, 그게 작품 속 어떤 가상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드라마 주인공 돼요? 상관없습니다. Y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쩌나의 전쟁 이런 드라마라던가 막 그런 거를 삼성에 다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합격한 친구들이 드라마 소재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Y라는 거예요. Y. 왜 내가 그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나한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Y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사건이 나한테 어떠한 터닝포인트가 됐고 이걸 통해서 베느알의 법칙, 베느알이 뭐예요?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거,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성공 경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공 경험이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공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다? 베느알의 법칙.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게 없으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성공은 일회성에 그칠 확률이 높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면접에서 하시려면 베느알 법칙을 꼭 기억하셔라. 자,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생존이들 많아요. 3번은요, 여러분 사실 오픈북이잖아요. 이거 지금 삼성에서 매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금융권에도 나오고 일반 기업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뭐야? 최근 사회 이슈. 어떤 거 하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없나? 나 좀 더 좋아 보이는 소재? 이거 소재는 남들하고 겹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해요. 여러분, 이거 논문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 실력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정보는 요즘에 넘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막 더 조회수가 높은 이슈를 찾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 소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정치 얘기야. 뭐하러 해요? 나중에 면접 가면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자가 되기 위한 글과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취준을 하기 위한 지금 자소서의 한 문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지식의 저주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이거 오픈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결국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T포인트적 사고를 하느냐. 이게 지금 T포인트 문항이잖아요. T포인트 문항.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DX에 지원을 해, DS에 지원을 해, 삼성물산에 지원해, 생명에 지원해, 증권에 지원해. 결국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산업 있죠. 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나중에 면접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슈 따로 내 생각 따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항을 주는 의도가 뭐겠어요? 물론 이 의도가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슈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과 반드시 연계하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산업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리고 정말로 그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면접장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에 집착하지 말라. 그럼 뭐다? T포인트적 사고를 해야 된다. 산업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삼성전자 이제 DX에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 뭐 많은 이슈도 있겠죠. 근데 이거 그냥 예입니다. 근데 요즘에 생성형 AI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그냥 여기에 쫙 그냥 뭐 서사를 풀어놓듯이 풀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생성형 AI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왜 사회적 이슈인지에 대한 Y를 먼저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매식경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금융권 취업이든 뭐 일반 대기업이든 Y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뭐다? 이 배경인데 어떠한 주제를 줬을 때 Y가 처음에 있는 사람과 Y가 없는 사람의 끝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고의 구조가 달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PT 면접 하실 때도 Y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 삼성전자 DX 지원을 할 건데 그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생성형 A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야? 이게 왜 중요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생성형 AI의 뭐 현실과 방향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나의 생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지원하는 부분, DX 부분과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나에 대한 T포인트, 즉 내가 지원하는 DX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려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예를 든다면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T포인트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생명에 지원한다. 똑같은 거죠. 삼성생명의 키워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초고령화에 관련된 이러한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로 금융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근 사회 이슈가 뭐다? 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나온 게 뭡니까? 왜 그 주제가 중요한데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내는 거죠. 한국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노후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기존에는 보장 중심 보험에서 이제는 자산 관리 중심 보험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야. 그래서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은퇴가 훨씬 더 길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도입부,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중간에는 또 현실, 현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원하는 삼성생명과의 산업적 연결, T포인트,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갖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한번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금 남은 기간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소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계속 자소서 문항 말씀드리지만 Y나예요, Y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번 문항이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 있죠. 결국 이건 이제 직무적인 강점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인과 차별화된 지원 직무잖아. 그러면 왜 이 지원 직무에서 이 강점이 중요한지를 먼저 캐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나의 강점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면 나중에 면접에서 어떻게 될까? 이 친구가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네.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안 해. 그거에 대한 검증.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셔서 빠르게 삼성 지원해보시고요. 미제 추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기업 분석 자료들을 계속 시중은행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업 분석 자료를 조금이라도 한번 제공해 볼게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물산도 그렇고 다 기업 분석 자료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제가 추려봤거든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3번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 때 갔을 때 이 이슈를 활용해서 어떻게 면접장에서 녹여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모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신청서 남겨보세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제가 은행 기업 분석 자료는 정말 퍼펙트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저의 관점으로. 근데 모든 기업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무료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멤버십 영상으로 이걸 활용하는 가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면접까지 이것들을 꼭 잘 활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혹시나 이제 금융권으로 지원한다. 생명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카드라든가 그런 생존이들은요. 요거 이제 작년에 해놓은 건데 요게 T포인트에 관련된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이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것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들 고객 경험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가 넘는 이슈들을 다 정리가 해놨고 여기에 T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래도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 잘 하셔서 여러분 삼성, 전자건, 물산이건, 생명이건, 증권이건 어디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업 빨리 지원하셔서요. 꼭 지원하셔서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뭐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면 합격입니다.